오늘 원가회계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1교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어차피 기출문제 풀고 저랑 맞춰보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알죠? 그래서 최소한 3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해보시면 좀 아니에요. 해보시죠. 오늘 좀 잘 쉬셨어요? 부러워요. 좀 잘 쉬었어. 너무 개부럽다. 음, 음. 저는 또 이제 토요일 날 어디 시험 감독관 갔거든요. 감독관 건데요. 네, 이제 원장님한테 낚시를 당한 거 낚시. 시급 6만 5천 원짜리래요. 그래서 오씨, 시급 6만 5천 원짜리인데 날 주겠대. 그래서 오이씨, 이거 꾸꾸리다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감독관 한 분이 되게 베테랑이셔가지고 25년간 거기 선생님이시더라고요. 3일고등학교? 음, 이거 3일고등학교 바뀌었잖아요. 봉업고등학교인데 3일공고? 아무튼 3일고등학교 바뀌어가지고 거기 다 해주시는 거야. 막 해가지고 너무 신났지 막.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딱 만났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 30만 원만 왜냐면 6시간 6만 5천 원 곱하기 4시간 반 했거든요. 감독을. 30만 원 받는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30만 원이요? 저번에 6만 5천 원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일급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님 왜 그랬어요? 했더니 낚시. 비 왔는데, 토요일 날 자면서 비도 왔는데. 그죠? 그래서 화나가지고. 이런 걸로 다시, 그 세상에 6만 5천 원짜리 시급 여기서 감독한다고, 그죠? 그 분명히 경쟁 거의 한 3만 대 1은 될 거야. 시급 6만 5천 원짜리.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죠? 그걸 보지, 이제. 알아보고 갈 거야. 그래서 오늘 기회비용 그걸 할 거야, 기회비용. 해보시죠.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인데요.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또 지루한 것도 있어서 설명드린 기회비용 설명하려고. 아마 기회비용은 좀 들어보셨죠? 뭐냐면, 제가 왜 6만 5천 원 그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낚여서? 그것도 있지만, 제가 8시까지 그 감독관 거기, 뭐지? 감독관 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도 9시 시험이긴 한데, 그때부터 공지 받으니까 8시였거든요. 집이 그 근처긴 한데 바뀌어가지고 3일 공고랑 3일 상업고등학교 붙어 있다면서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맞죠? 8시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2시에 또 수업 있었거든요.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잠을 잤더라면 제가 6만 5천 원 포기할 수 있겠지. 맞죠?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기회비용. 내가 포기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들 막 그 만약에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출근을 하다 보면 이때 잠잤으면 진짜 개꿀인데 해가지고 돈으로 막 같이 따지죠. 막 얼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저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뭘 포기했냐면 그 감독관을 감으로써 자는 걸 포기했어요. 맞죠? 자는 걸 포기해서 그 자는 게 예를 들어 가치가 12만 원이다라고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또 설명드리냐고요. 여기 외우셔야 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여기 있죠.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기회비용을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게 평균값, 최소값 이렇게 장난쳐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최대값. 그러면 기회비용은 당연히 의사결정에 고려하죠. 나 잘까? 아니면 감독할까? 맞죠? 근데 다시 감독하는 걸 모르고 선택한 거죠. 저 모르고 시급 6만 5천 원인 줄 알고. 음.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 근데 우리가 다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는 관련 원가다라고 하고요.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비관련 원가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일어날까 그냥 갈까? 이거 잘까? 갈까? 감독할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뭐 감독하러 가기 전에요. 내가 뭐 한 3주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3주 전에도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그 알바 좀 했거든요. 뭐지 임상시험 알바라고 알고 계세요? 임상시험 알바? 돈 없었을 때 옛날에 옛날 옛적에 그게 개꿀이에요. 간호사분하고 친해 거기 간호사분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왜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막 간호사 아이고 이제 또 왔냐고 또 왔냐고 저 가서 피만 뽑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막 하나 그래서 뭐 70만 원 받고 막 한 번에 심지어 거기서 뭐 놀아 막 공부하고 막 마루탄 아니에요? 마루탄. 맞죠? 그럼 예전에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50만 원 썼어요. 그건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지금 감독할까 안 할까 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뭐 그쪽 가서 뭐 한 일은 하면서 쓴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회계를 할까 말까 한데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회계 결제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회계 결제하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요리학원 다니셨대. 맞죠? 근데 난 진로를 회계로 바꿀 거야. 그러면 요리학원에서 쓴 건 의미가 없죠. 지금 회계를 할 때 고려 대상이 원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매몰 원가다라고 해. 매몰 원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몰이라는 단어 써요, 안 써요? 매몰. 써요, 어디서? 뉴스에서요. 뉴스에서 쓰죠? 사람이 매몰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가, 하는 원가가 매몰되어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꼭 잡으시길 여러분 시험에 냅니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얘는 심지어 회계 1급은 실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꼭 와,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는 거 권장. 됐죠? 출제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가 96페이지라고 돼 있죠. 거기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회차. 96페이지 5번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99에 9, 그 다음에 102회 9, 그 다음에 103회 11. 다시 한번 99회 9, 102회 9, 103회 11. 여기 태계정 꼭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말 문제, 실기 다 중에 다 관련이 있어요. 회계 1급은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장의 재고 자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게 원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아직 완성 안 된 거 있죠? 요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되면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전부 다 자산이잖아요. 맞죠? 자산이면 증가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이 감소. 물론 이거는 쓰실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처음 보시니까 좀 적어서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은 2월이 돼야 안 돼요.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자산이 현금이 100만 원이 여러분 있으면 내년도에도 100만 원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 되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2월이 되니까 기초와 기말이 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잔액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잔액은 본래 위치에. 그러면 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다 자산이니까 기초는 다 차변에 있어. 차변. 자,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숫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기초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꼭. 자, 보시면 우리 시험 5일 남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시면 열심히 하시겠지. 그러면. 자, 보니까
자, 기초의 원재료가 30원이 있대요. 그럼 기초의 원재료가 30원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작년도에 샀었던 원재료인데 사용을 못하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원재료가 30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는 여러분 언제 증가하냐면 원재료는 사오면 증가해요. 그래서 내가 단기에 원재료를 70원어치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의 원재료가 30원 있었고 단기에 원재료를 70원어치 매입을 했다면 그러면 원재료 창고 안에는 총 100원어치의 원재료가 창고에 있는 거죠. 그럼 이 100원어치의 원재료의 뜻은 단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100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했었지만 기초하고 기말은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죠.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 그래서 기말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말에 잔액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차변하고 대변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빵꾸가 대변에 나니까 그냥 적는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원어치가 사용이 안 된 거죠. 남아있는 원재료니까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재료는 사용이 된 걸로 봐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에 대한 금액을 뭐라고 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재료비. 그죠? 재료비. 그죠? 재료비는 다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원가액의 가정이 두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저번에 제조 경비가 직접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면 제조 경비다라고 했죠. 근데 그 제조 경비가 직접 제조 경비가 거의 직접 제조 경비가 거의 현실에서 없으니까 별도로 제조 경비 이렇게 딸랑 주면 간접 제조 경비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재료 사용액이기 때문에 이 80원의 원재료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엄밀히 합이에요, 합. 하지만 간접 재료비든 간접 노무비든 우리 간접자 들어가는 건 제조 간접비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원가액에는 제조 간접비로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흘러갔다라고 봐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료비 사용액은 다 직접 재료비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재료비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소나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소나타를 만드는데 그 소나타에 대한 재료가 80원이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원씩 우리가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기초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대요. 소나타 창고 들어가 보니까 소나타가 작년도에 완성이 안 된 거 있죠? 완성이 안 된 게 올해 연도 초로 50원어치가 넘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공품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고 있는 거. 그럼 만들고 있는 건 언제 증가하냐? 떡볶이를 만들고 있으면 떡볶이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떡 투입하고 야채 투입하고 계란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 떡볶이가 그만큼 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공품은 언제 증가하냐면 그렇죠. 제공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투입하면 그만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소나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소나타 엔진 80원어치 사용했죠. 소나타 만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바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나타를 만드는데 소나타 엔진 투입했잖아요. 이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뭐라고 할까요?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렇죠. 직접 노무비. 그렇죠. 그럼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요 100원어치도 우리가
그만큼 나중에 차 가격이 얹어버리죠, 여러분들. 여기에 마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큼 더 투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조 간접비는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조 간접비는 뿜빠이 하는 문제가 발생해. 뿜빠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총 공장에서 300원 발생했대요. 근데 공장에서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300원을 소나타하고 그랜저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나눠주는 문제가 제일 시험에서 잘 나와요, 제조 간접비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는지는 여러분들 3장이나 4장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소나타에 대한 제조 간접비가 170원이다라고 가정이요. 그렇죠? 가정.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가서 배우신다. 그래서 지금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이 80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력이 100원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공통비가 170,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투입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얘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여기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이 용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뭐를 했을 거냐면,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걸 제조 원가라고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얘는 단기 중에 총 투입된 놈들이죠.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에 투입됐었던 놈이고. 그래서 왜 얘를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하냐면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원가다라고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해요. 그러면 작년도에 50원이 투입된 게 올해로 넘어왔고요. 올해 총 350원어치를 새로 투입했죠. 그러면 이제 소나타를 400원어치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어저께 떡볶이 만들다만 게 50원. 올해 오늘 그러니까 기초가 어제라고 생각하시면 어제 떡볶이 만들다만 게 50원. 썩었어요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떡볶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투입한 거예요. 투입했으면 400원어치의 떡볶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말에 이제 떡볶이를 하지 않고 이제 소나타 다시. 자, 소나타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기말 제공품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 그러면 400원어치의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100원어치의 소나타가 완성이 안 됐죠. 그럼 나머지 300원어치의 소나타는 완성이 된 걸로 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가 완성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미완성된 떡볶이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내가 4,000원 투입했는데 3,000원만큼 떡볶이가 완성된 거야. 그러면 이제 미완성된 건 1,000원밖에 안 남죠. 맞죠? 완성이 돼도 미완성된 거 감소하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자, 용어가 그지 같죠? 갑자기.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300원을 뭐라고 했냐면 단기 중에 완성된 물건이다라고 했죠? 단기 중에 완성된 소나타가 300원이겠지라고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제품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단기 총 제조 원가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데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제품은 완성된 놈이 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들어가니까 제품자를 넣는 거고요. 여기 있는 왼쪽은 총 투입된 거니까 총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개를 장난을 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말장난도 치고 장난 아니게 칩니다. 이거 조심.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차변하고 대변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 제품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00원어치의 소나타가 완성이 작년도에 됐는데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제품은 여러분 완성된 거잖아요. 기초 제품은 작년도 완성되게 올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소나타 얼마치 완성시켰어요? 300원. 그러면 이 완성된 소나타는 제품 창고로 끌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미완성된 게 줄는 거고 완성된 것이 더 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지금 제품 창고에 소나타가 400원어치 있는 거죠. 그럼 이 400원어치는 완성된 게 아니라 판매될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거예요. 총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4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150원어치의 소나타가 완성은 됐지만 안 팔린 거죠. 여기는 기말 제품이니까 안 팔린 거예요. 나머지 250원 소나타는 팔린 걸로 봐요. 근데 지금은 다 원가잖아요, 원가. 원가니까 팔린 것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금액은 시험에 다 다르게 줘요. 여기서 외우실 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뭔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꼭. 그렇죠? 이렇게 해서 400원. 인데, 자, 이제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자, 이제 실기용이에요. 여기는 이론용이고요. 네, 실기용이에요.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꽤 어려워요, 실기가.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잘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음, 음, 공장, 직원, 회식비, 50원을 누락하였다. 관련, 뭐, 이런 문제 있었죠.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장 직원의 회식비는 500만 대 복리후생비죠. 그죠? 그럼 복리후생비는 공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소나타만 회식하는 거 아니죠. 그랜저도 회식해요. 맞죠? 그분들은 뭔지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누락된 거냐면 제조 간접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가. 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제조 간접비를 정확하게 고치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실기로 할 걸 일단 말로 풀이하는 거예요. 220원이 되겠죠? 50원 누락했으니까 50원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220원으로 고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400원이 아니라 45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450원 돼야죠. 맞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가 돼야 돼요? 350원. 맞죠? 그럼 여기가 350원. 그럼 여기 450원. 여기 450원. 여기 300원. 이거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맞죠? 우리 근데 다 고쳤죠. 영향을 받는 곳을 마지막에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설명드리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은 셋 중에 뭘까요? 계산하기가 어렵고 가장 관리를 빡시게 해야 되는 재고 자산은 뭘까요? 제공품입니다. 제공품 원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얼마 투입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재료에 얼마 투입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제조간접비는 구하기 힘들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은 뭐니 뭐니 해도 제공품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공품을 주인공으로 해서 공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이거 실기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 제조 원가 명세서.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짜짜짜짜짜짜짜. 여기. 자, 중요한 거 일단 실기용.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합니다. 이걸 캐치하셨네. 요거.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마지막에 구해요. 요게 단기 중에 완성된 놈이었죠. 맞죠? 일단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론용 할게, 이론용. 시험에 어떤 문제를 은근 잘 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2번이나 냈어요. 곧 풀어볼 거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로마자 위주로 보시면, 로마자 위주. 보시면, 여기 로마자 4번까지 볼게요. 여기 로마자 1번이 직접 재료비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 무시하시고, 직접 재료비, 로마자 2번 직접 노후비, 로마자 3번 제조간접비, 로마자 4번 단기총 제조원가. 1, 2, 3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단기총 제조원가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여기 화면. 여기 직제. 요거 아까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4죠.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기초제공품이죠. 5번이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 원가는 기초제공품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기초제공품은 얘입니다. 5번이 얘예요. 여기. 5. 그죠?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 6번이 합계잖아요. 그럼 6번 합계는 뭐냐면 제공품 차변이란 뜻이에요, 이거. 맞죠? 지금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본 게 다 제공품 차변 본 거잖아요. 되셨어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왔다 갔다 하는 그 4점짜리 그지 같은 실기요. 왔다 갔다 하는 놈. 걔가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외워서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고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여길 고치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이런 거 다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게 얘죠.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마지막에 구한단 말이에요. 얘를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제공품 차변에서 기말 제공품 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빼면 되잖아, 여러분들. 요게 기말 제공품. 표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 그죠? 기말 제공품 뺀 겁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품 정보를 나타내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직접 재료비는 어디서 나와요? 원재료에서요. 원재료에서 직접 재료비 T계정, 원재료 T계정에서 직접 재료비 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재료 제공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무스테가 왜 하고 싶은 말이냐? 시험에서
원재료하고 제공품 T 계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오류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T 계정 있죠? 원재료 T 계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T 계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용으로 따지면 원재료 T 계정과 제공품 T 계정이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셔야 된다라는 게 실기용이에요. 그럼 거꾸로.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 이제 이론용입니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구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그럼 제품 T 계정 정보는 몰라요. 맞죠? 물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쓰이긴 하지만 나머지 뭐 기초 제품, 제품 매출원가, 기말 제품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하면 그냥 제품 T 계정 차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01페이지 가실래요? 얘도 좀 많네. 기출 문제가. 자, 101페이지 9번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9번. 그 9번 제목에다가 회차 적어주세요. 가로치고. 자, 99에 11번. 99에 11번. 그 다음에 101에 9번. 그 다음에 104회 9번. 다시 한번 99회 11, 101회 9, 104회 9. 자, 그럼 하나만 풀게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봐야 되니까 344페이지 344. 자, 344페이지 오십니다. 자, 344페이지의 9번입니다. 이거 30초 컷 내셔야 돼요. 실제로 외우시기만 바로 컷 낼 수 있거든요. 5번.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렇죠. 제품티 계정에서 제품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보시면 이런 거 바로 컷하셔. 이게 세 문제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104회를 안 푼 이유는 혹시라도 기출문제 같이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중요한 게 뭐냐.